르네상스 미술을 이끈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이 사람은 레오나르도와 성격, 외모, 그리고 예술적 취향까지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고집도 세고 성격도 까다로워서 주위 사람들과 굉장히 다툼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예술에 대한 도전 정신만큼은 굉장히 남달랐던 그런 이상주의자였죠. 교수님 근데 그 레오나르도는 태생 때문에 조금 그 어린 시절 좀 어떻게 보면 좀 순탄하지 않았는데 미켈란젤로는 어땠어요? 레오나르도와 달리 또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부터 또 이 미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사실 이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13살이 되자 피렌체에 있는 공방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대략 거기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미켈란젤로의 인생이 뒤바뀔 만한 정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로렌초 데 메디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와. 이 로렌초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렌초의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미켈란젤로였던 거죠. 그래서 로렌초는 어린 미켈란젤로가 갖고 있었던 이런 조각 솜씨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 메디치 가문의 양아들처럼 특별한 어떤 이런 대우들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에는 로렌초가 사들였던 수많은 어떤 조각과 예술 작품들, 그리고 고대 미술품이나 책들 이런 것들이 즐비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데생들을 보고 책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야, 시작이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된 이 미켈란젤로는 21살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간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 사람의 명성을 널리 떨치게 한 대단한 작품을 이때 완성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르네상스 조각의 레전드로 기억되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확인해 뭐죠? 보시죠. 나도 보면 알까? 이거 너무 유명하다. 피에타라는 작품은 자비 혹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장면을 담은 작품입니다. 현재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죠. 와, 이걸 어떻게 조각했을까? 너무 대단하다. 그때 당시에 조각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무슨 지금 현대 무슨 3D 레이저 기술로 깎은 게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이 손으로 다 깎은 거랑 와, 저거 말이 주름을 안 돼. 어떻게 지금 조각사들 표현했을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다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피에타가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르네상스 시기에 최고의 조각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걸까? 바로 너무 섬세하다는 겁니다. 예. 저 신체를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나? 옷도 너무 그냥 리얼해요,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마른 몸의 근육이라든지 골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야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 저 목주름까지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았을 때 이게 살이 눌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죠, 이런 걸 그죠. 표현했다는 건 난 이 사람 인정. 이 사람 인정이에요. 인정.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어떤 큰 통에다가 무슨 페인트 칠을 넣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좀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알베르토 씨, 이 피에타 공개됐을 때 당시 반응이 진짜 다들 저 이상이었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물론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처음 볼 때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대비 너무 작게 나왔다고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훨씬 커 보여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정령에서 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이거 뭐지? 더더군다나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피에타와 비교를 해보면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걸작인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와. 갑자기 몇백 년을 껑충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인물의 표정들만 보더라도 이 나무로 만든 피에타에서는 그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반면에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는 정말 고요하고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절제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아름답네요. 네. 감정까지의 절제된 부분까지 완벽하게 담아낸 이 조각을 만들었을 때의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야. 24살이었습니다. 야. 아니 교수님 네. 근데 대단하다, 진짜 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리석을 깎아서 저 인체에 뭐 힘줄 근육 뼈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다른 동시대 조각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나았던 부분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해부 때문이었습니다. 해부요? 예.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에 거주를 하면서 아까도 무슨 많은 특권을 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의 미켈란젤로가 심취했던 것이 바로 해부학이었습니다. 맞아.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를 작업하기 전에 볼로냐에서 직접 사람의 몸을 해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방부제도 없고 냉동 이런 게 없으니까 시신을 받으면 썩기 전까지 2, 3일 동안 그냥 꼬박 해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육과 뼈,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정맥이나 미세한 연결까지 이제 인체의 그 구성 원리를 직접 살펴보고 또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탁월한 조각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 조각가들의 어떤 이런 작업 방식을 살펴보면 미켈란젤로의 어떤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의 조각가들은 이 끌과 쇠망치를 이용해서 대리석을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쪼아가면서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요. 저게 가능해? 대박이다. 아무리 해봐야 이게 달 것 같아. 그러니까. 최선일 것 같아. 얼음 깎듯이.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리석이 있으면 한쪽 면을만 계속 이렇게 파내면서 완전한 형태의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저 돌덩이를 보면 그 안에 자기가 만약에 천사를 조각하고 싶으면 천사가 그 모습으로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구속하고 있는 나머지 부위만 떼내면 안에 천사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진짜 눈이 다르네요. 그냥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진짜 대단하다.